잔잔한 음악이 흐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언이자 사회 비평가였던 조지 칼린은 언젠가 아주 냉소적이면서도 뼈있는 농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 중 절반은 그 평균보다도 훨씬 더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문장은 겉보기에는 그저 가벼운 농담이나 조롱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지능과 사회적 현실에 대한 아주 냉혹하고 씁쓸한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특히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언제나 지성이라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리 위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며 사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광경을 우리는 매일같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이 있듯이 얕은 지식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구조화된 추론 따위는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세상을 다 안다는 듯한 압도적인 자신감뿐입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식인들은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결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며 용기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하나의 현상 이면에 얼마나 많은 변수와 역사적 맥락이 존재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굳게 믿는 것일까요? 그리고 토론이나 사회적 논쟁의 장에서 왜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헛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들이 승리자로 군림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과학적인 심리학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과대평가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지식의 세계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해력이라는 것이 저 광활하고 끝없는 지혜의 바다 앞에서는 그저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의 정서와 문화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미덕 아래 진정한 지성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함부로 내세우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황의 복잡성을 인정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겸손함과 자기의심은 종종 약점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학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깊은 사고와 성찰보다는 단순화된 정보와 자극을 보상하는 현대의 시스템 때문입니다. 현대의 교육 시스템, 미디어 환경, 그리고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만들어낸 거대한 결과물입니다. 복잡하고 철저한 분석보다는 빠르고 소화하기 쉬운 인스턴트식 정답만을 선호하는 세상 속에서 무지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자신을 빛낼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장 올바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중의 입맛에 맞추어 그들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사회적 발언권을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의 그 맹목적인 자신감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고립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기나긴 역사 내내 반복되어 온 하나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이는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동시에 자신의 무지함을 인지할 능력조차 없다는 비극에서 기인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가 입증했듯이 지식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잣대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없이 좁은 시야를 완벽한 통달로 착각하며 그 결과 비이성적일 정도로 거대한 자신감을 키워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가장 강력하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세뇌당한 피해자라고 단정지어버립니다. 우리는 메카서 휠러라는 한 은행 강도의 고전적인 사례를 통해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얼굴에 레몬즙을 바르면 감시 카메라에 자신이 투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백주대낮에 맨얼굴로 은행을 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한 멍청한 범죄자의 우스꽝스러운 일화로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토록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하고도 소름 돋는 예시입니다. 휠러는 그저 단순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가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할 능력이 아예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지능에 대한 그의 확고부동한 믿음은 너무나도 절대적이어서 그는 자신의 터무니없는 가정을 검증해 볼 필요성조차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더 거대한 진실을 비춰줍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밀려오는 그 끔찍한 감정을 너무나도 혐오하기 때문에 비록 눈앞에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들이밀어져도 현실을 부정합니다. 자신을 기만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심리학적인 경향성은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가장 유리하고 긍정적인 빛 속에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 그것을 오로지 자신의 탁월한 재능 덕분이라고 돌립니다. 반면 실패했을 때는 상황을 탓하거나 사회의 불공정을 탓하거나 심지어 세상 전체를 원망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특히 체면과 타인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사회적인 고립이나 인지적 안정성의 철저한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 고전적인 심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운전자의 93%가 자신의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93%의 사람들이 중간값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분명 심각한 인지적 왜곡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평균 이상인 사람은 결코 절반인 5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통계나 논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뇌의 유일한 관심사는 흔들리는 자아를 보호하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눈앞의 현실마저도 기꺼이 왜곡하고 조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지가 이토록 기승을 부리고 번성할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현대의 미디어와 교육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현대 미디어는 대중에게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길러주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중이 이미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들의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정보만을 골라서 강화해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옳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만을 주입합니다. 조회수와 자본의 논리에 지배당한 언론은 선정적인 제목,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선동적인 수사학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편견을 재확인시켜주는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이로 인해 미디어는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정당화해줄 그럴싸한 증거를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대한 환상의 공간으로 세상을 변질시켜버렸습니다. 교육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해진 정답만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에 특화된 주입식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끝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장려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시험 문제의 정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히느냐로만 평가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지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느냐로만 평가받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지식은 더 이상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한 고귀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험지에 반복해서 적어내야 할 죽은 사실들의 나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참담합니다. 현대 사회는 무언가에 대해 떠들 수 있을 만큼의 얄팍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통계 수치를 앵무새처럼 인용합니다. 겉보기에는 꽤나 논리적으로 보이는 주장들을 반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막상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본질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들은 그것을 수행할 아무런 지적 기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똑똑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여주는 시스템에 의해 그들의 맹신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반면 진정으로 깊게 생각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들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자연스러운 회의주의와 끊임없는 자기의심은 빠르고 확신에 찬 대답만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들을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성보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이 기이한 세상에서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자신 있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언제나 승리를 거머쥐게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결코 그들의 마음이 약하거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조차도 저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지혜의 사막에 놓인 모래의 한 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얼마나 끝없이 펼쳐져 있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그들로 하여금 끝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도록 강제합니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배울수록 나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더욱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이것은 천재의 입에서 나온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성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들지 않으며 자신의 신념을 절대적인 진리인 양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식은 언제든 새로운 발견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성이나 진실성보다는 당장의 흔들림 없는 확신을 더 높게 평가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지식인들의 이러한 신중한 회의주의는 철저히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무지한 자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떠한 헛소리든 당당하게 진리인 양 외쳐대는 동안 지적인 사람들은 단 하나의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도 자기 내부의 수많은 의심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육체적인 강인함은 아주 쉽게 인정합니다. 육체적 강인함은 찬양하면서도 압도적인 지적 우월함 앞에서는 깊은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람한 근육을 가진 운동선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힘은 눈에 보이고 수치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카롭게 벼려진 지성은 다릅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단 몇 마디의 말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무식하고 초라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 수 있는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남들보다 부족하거나 어리석다는 느낌을 즐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보다 지적 수준이 아득히 높은 사람을 마주했을 때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이 보여주는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저명한 과학자, 철학자 혹은 깊이 있는 지식인을 대할 때 흔히 보여주는 반응은 바로 조롱입니다. 조롱과 비아냥입니다. 마치 지성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것만이 평범한 대중이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혹은 혼자만 다 아는 척하네 같은 말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성을 향한 사회의 철저한 방어 기제이며 비아냥을 통해 지식 그 자체를 거부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지적 우월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뼈아픈 한계와 무지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조지 칼린은 또 이런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가장 멍청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반대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언제나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적이 있는가? 이 말은 그저 웃고 넘길 유머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성은 종종 짙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고 배척당했으며 심지어는 끔찍한 적대감과 폭력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대한 지성인들은 단지 무지라는 보이지 않는 벽과만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이라는 불편한 거울을 들여다보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회 전체와 피 튀기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그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너무나도 정확히 옳았고 단지 시대가 그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견고하게 맹신되어 온 인류의 근본적인 사고체계 그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조선시대, 시대를 앞서간 실학자나 개혁적인 사상가들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유배를 가거나 목숨을 잃어야 했던 수많은 사건들은 사회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회는 본능적으로 복잡하고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진실보다는 단순하고 소화하기 쉬운 거짓이나 관습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감히 그 견고한 관습적 지혜에 치명적인 결함을 폭로하려 들 때 일어나는 일은 가혹합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혹한 형벌과 사회적 매장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이 직면하는 가장 크고 절망적인 역설은 한 사람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대중이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확률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확률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식인들이 할 말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차갑고 뾰족한 진실이라는 것이 대중의 환대와 열렬한 환호를 받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반면 무지한 자들은 그들의 그 근거 없는 그러나 태산처럼 굳건한 자신감을 무기로 삼아 너무나도 쉽게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공론의 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조지 칼린이 뼈있는 농담으로 말했듯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 바보가 부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끔찍한 문제는 그 바보들이 사회에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빛나는 위대한 지성들은 스스로 변방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깊은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자발적으로 깊은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확신만이 최고의 미덕으로 추앙받는 이 광기 어린 세상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발붙일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발붙일 곳은 단 한 뼘도 없다는 씁쓸한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깊이보다는 목소리의 크기와 맹목적인 자신감이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대접받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그저 남들보다 더 큰 소리로 떠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권력의 정점을 향해 기어 올라갑니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현실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고뇌나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깊은 의심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좁은 뇌 구조 속에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지 않으며 기존의 질서에 질문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뇌리의 한 구석에도 두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맹목적인 결단력은 혼란에 빠져 불안에 떠는 대중의 눈에는 그들이 마치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이상적인 지도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삶이 고달프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복잡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지식인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중은 그 해결책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당장 자신들의 귓가에 대고 시원한 정답을 말해주길 원합니다. 시원하고 명확한 정답을 소리쳐줄 사람을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는 이런 얄팍한 방식으로 권력을 움켜쥔 수많은 독재자와 우매한 지도자들의 사례를 끊임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기의 천재이자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저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이 불러올 끔찍한 재앙을 미리 내다볼 지적 능력이 완벽하게 결여된 무지한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조지 칼린은 이를 두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의심에 빠져 머뭇거리는 반면 멍청한 것들은 언제나 100%의 확신에 차서 돌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객을 웃기기 위한 스탠드업 코미디의 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고 공포스러운 진단입니다. 무능한 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조종하는 거대한 권력을 이용해 사회 전체를 낭떠러지 아래로 질벌 끌고 내려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섬뜩하고 위험한 진실은 무지 그 자체가 가장 큰 위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과 맹목적인 자신감으로 완전 무장한 무지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사회의 지배계층으로 군림하게 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고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만을 강요합니다. 억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깨어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얄팍한 지배체제는 모래성처럼 산산조각 날 것임을 그들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통치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의 진정한 가치가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과학적 진리나 논리적 사실들은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심지어 불필요한 사치품으로 치부되어 배척당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권력에 충실한 개가 됩니다. 권력자를 향한 합리적인 비판을 차단하고 대중의 무지를 끝없이 육성하고 배양하는 세뇌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사회는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육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를 씌웁니다. 국가가 원하는 순종적인 부품을 만들어내는 이념 주입의 공장으로 학교를 변질시킵니다. 미디어는 더 이상 진실을 파헤치고 권력을 감시하는 고귀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감각을 마비시키는 자극적인 가십거리와 이성은 마비시키고 감정만을 폭발시키는 선정적인 이야기들을 공장처럼 찍어내는 거대한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인류의 삶을 발전시키고 이끌어온 과학의 위대한 성취들은 변두리로 내몰립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결과를 얻기까지 너무 오랜 인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무지몽매한 대중을 통제하려는 권력자들에게 너무나도 위협적인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최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굳게 믿거나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이 인구를 통제하려는 비밀스러운 그림자 정부의 음모라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당한 믿음들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이유는 결코 현대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회 어딘가에 이토록 어리석은 믿음과 무지함을 유지시키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의 입장에서 볼 때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똑똑한 시민들보다는 잘못된 정보에 세뇌되어 두려움에 떠는 무지한 대중이 훨씬 더 다루기 쉽고 조종하기 편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기막힌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에 든 지식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역설적으로 자신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통달했다고 믿는 오만함에 빠집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깊은 지성을 갖춘 사람들은 배척당합니다.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하는 용기 있는 지식인들은 이 미쳐버린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저 분위기를 흐리는 골칫거리나 삐딱한 회의론자, 심지어는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순 세력으로 낙인 찍혀 철저히 배척당합니다. 조지 칼린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누구도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흑과 백이라는 얄팍한 이분법으로 단순화시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중을 향해 이 문제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할 것이고, 대중은 그딴 피곤하고 골치 아픈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진실은 항상 뼈 아픕니다. 대다수의 대중과 사회는 진짜 해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층적이고 복잡한 진짜 해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귀에 쏙쏙 박히는 자극적인 슬로건,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단순 무식한 구호, 그리고 당장의 불안을 달래줄 실현 불가능한 달콤한 헛된 약속들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이러한 대중의 심리가 바로 무지한 자들이 이 가혹한 세상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번영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심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권력의 정점에 서고 사회의 규범을 제멋대로 주무릅니다. 심지어 자신들조차 그 파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끔찍한 방식으로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망쳐놓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고 어두운 파멸의 굴레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듭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자들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짓는 운전대를 잡고 이 참담한 현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소수의 똑똑한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적거나 싸움에 지쳐 이미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렸습니다. 이 사회에서 무지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찬양받고 견고한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으며 세대를 넘어 영원히 재생산됩니다. 만약 조지 칼린이 지금 무덤에서 살아 돌아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본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딱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순간도 무지한 사람들이 넘쳐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류의 지성이 만개하여 무지가 세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는 그 유토피아적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영원히 오지 않을 내일을 기다리며 평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조지 칼린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시원하게 비웃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지라는 것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해서 고칠 수 있는 일시적인 질병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DNA에 영구적으로 새겨진 벗어날 수 없는 본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일찍 그리고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인구의 절반이 평균 이하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진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 세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회 전체가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세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염세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시각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인정하기 싫어도 이것이 바로 차가운 현실입니다. 거대한 군중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천 년 전부터 그러했듯 앞으로도 무지와 탐욕 그리고 맹목적인 어리석음이라는 연료를 태우며 그저 굴러가던 대로 굴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저 수많은 무지한 자들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자 모든 것을 통달한 지식인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는데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깊은 지혜를 갖춘 지식인으로 변해 있다면 그것은 꿈입니다. 당신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달콤한 환상 속에 빠져 꿈을 꾸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리석음과 무지가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텅 빈 머리를 가진 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식을 가진 현명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 해답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그들과 논쟁을 벌이며 당신의 귀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진실을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소용없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려는 의지 자체가 결여된 사람에게는 당신이 아무리 완벽하고 논리적인 증거를 산더미처럼 들이밀고 치밀한 이성적 추론을 펼쳐 보인다 한들 결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논리적인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낡고 썩은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수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욕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승리란 다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대화나 토론에서의 승리란 진리를 발견하고 서로의 지평을 넓혀가는 지적 성장의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당신보다 더 핏대를 세우고 더 큰 목소리로 짐승처럼 윽박지르는 것. 오직 그것만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승리의 방식입니다. 조지 칼린은 인간의 이런 구제에 불능한 본성을 너무나도 깊이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뜯어고치려 분노하며 헛된 투쟁을 벌이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거대한 인간 동물원을 관찰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찰하는 관찰자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란 말이 통하지 않는 꽉 막힌 바보들과 진흙탕에서 뒹굴며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비록 소수일지라도 사유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여전히 현상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학교나 미디어가 주입한 얄팍한 정보들을 생각 없이 따라 부르는 대신
스스로의 머리로 깊이 사유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깊은 연대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유머 감각입니다.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풍자와 웃음, 이것이야말로 무지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정신을 맑게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광기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십시오. 압도적인 무지함을 바라보며 헛웃음조차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당신은 결국 그들이 내뿜는 도끼에 전염되어 스스로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 어떤 철학적인 결론이나 고상한 이론도 이 차가운 현실을 한순간에 뒤바꿔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무지함을 손가락질하며 비판할 수 있고 그것이 왜 발생하는지 심리학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할 수도 있으며 신랄한 농담으로 그들을 뼈아프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지라는 거대한 그림자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힘으로서 우리 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린 채 계속해서 살아 숨쉴 것입니다. 조지 칼린이 남긴 그 유명한 문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중 절반은 그 평균보다도 훨씬 더 멍청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멍청한 자들 중 상당수가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국가를 운영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말입니다. 이 문장은 듣는 순간 실소를 터뜨리게 만드는 훌륭한 유머이지만 동시에 입안이 씁쓸해질 정도로 잔혹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자들은 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지한 자들은 그저 당신이 출근길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지나가는 이름 모를 타인들로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이 무섭고도 소름 돋는 진실을 온전히 깨닫는 순간 당신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은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거대한 무지의 쓰나미에 휩쓸려 익사하지 않을 만큼의 건전한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결코 당신이 원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기적처럼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이 이 미쳐버린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만큼은 당신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태도만큼은 당신의 의지대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 밖에서 소리치는 수많은 타인들의 맹목적인 무지함을 통제하거나 교정할 수 없다면 적어도 당신 자신만큼은 그 거대한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참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올가매고 끝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무지는 인류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무지에 짙은 안개가 우리의 맑고 투명한 지성을 흐리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됩니다. 조지 칼린이 평생을 바쳐 세상을 바꾸려 투쟁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는 이 세상 자체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처절한 진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그리고 차갑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 대신 비웃음을 택했습니다.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그는 무대 위에서 세상을 향해 통쾌하게 비웃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날카롭고 천재적인 유머 감각을 무기 삼아 무지한 대중과 위선적인 사회가 만들어내는 우스꽝스러운 역설들을 가차없이 폭로하고 발가벗겼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이 세상에 걷잡을 수 없는 광기에 맞서는 가장 강력하고도 우아한 방법은 그 광기 자체를 한편의 블랙 코미디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며 여유롭게 웃어넘길 수 있을 때의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부조리함이 당신의 내면과 감정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 끔찍한 무지를 당신의 날카로운 인식의 그물 안으로 포획하여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하며 종국에는 당신만의 방식대로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여유마저 갖게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세상은 앞으로도 극적으로 똑똑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험난한 현실을 유머와 통찰로 본다면 다릅니다. 유머와 통찰로 무장한 채 바라볼 수 있다면 적어도 당신만큼은 저 밑바닥 없는 무지의 혼돈 속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는 비극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 칼린은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는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지독한 사회 시스템이
그 선량한 사람들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를 혐오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 자체는 문제의 근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끔찍한 흑막은 그들을 가두고 있는 기만적인 사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무참히 왜곡시키고 그들을 구제불능의 바보로 전락시킵니다. 시스템에 갇힌 그들은 자신의 얕은 무지함에 대해서는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반면 진정한 지성에는 적대감을 가집니다. 마땅히 존중받고 찬양받아야 할 진정한 지성과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도록 철저하게 세뇌당합니다. 이 거대한 절망의 쳇바퀴 속에서 피대를 세우며 화를 내봤자 당신의 수명만 깎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현명한 대처법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이 거대한 희극을 조용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깊이 성찰하며 우리가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뿐입니다. 결국 이 지구라는 행성은 앞으로도 가장 크고 무식한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지배하는 무대로 남을 것이며 진실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끊임없이 왜곡되고 난도질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진정으로 지적인 정신들은 여전히 싸울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사회의 어두운 변두리로 밀려나 고독한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참담한 광경을 똑똑히 두 눈으로 직시하면서도 여유로운 웃음을 터뜨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위대한 형태의 권력을 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무지한 자들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가장 위대한 형태의 내면적 권력을 손에 쥔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이 부조리한 세상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웃어 넘기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을 잃지 않고 신랄하게 풍자하면서도 깊은 사유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단단한 삶의 태도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거대한 세상의 압도적인 무지함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조지 칼린이 그러했던 것처럼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머릿속에는 날카로운 지성을 품은 채 이 세상을 정확하게 관찰합시다. 이 세상을 깊이 이해하며 마침내 온전히 끌어안을 수는 있을 테니까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끝이 납니다.